빅데이터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이항분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항분포에 대해서 빠르게 배울 건데요. 먼저 책에서 이항분포가 나오는 부분을 잠깐 발췌해봤습니다. 이항분포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항분포는 NP로 나타난다 나와있고, 그죠? 그래서 이때 평균하고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고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정석에서도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BMP로 나타내고 우리는 확률 변수 NP는 NP를 따른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항분포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한 번 발생할 확률이 P일 때 N번 반복이란 말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아주 똑같은 개념을 처음에 바로 개념부터 나오면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빠르게 내용만 정리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숫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우리는 중요한 건 M 여러 번 반복하는 시행 횟수와 한 번의 확률이 나올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하고 기호로 바이노미얼이라고 그러거든요. X 따른다 NP라고 나타납니다. B는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하는 이항분포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호를 쓰고 Q라는 건 뭐냐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 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뒷면 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이항분포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O 아니면 X입니다. 세모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O 아니면 X이면서 여러 번 반복할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P는 발생할 확률 1-P니까 발생 안 할 확률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곱으로 평균을 구하면 되고요. 분산은 Q니까 1-P를 곱하면 되거든요. NP 1-P를 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의미입니다. NP라는 건 평균인데 평균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횟수입니다. 횟수. 아시겠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이항분포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할 때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실까가 평균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n번 반복하면서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동전 같은 거를 여러 번 던져요. 앞면 뒷면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앞에서 앞면이 나왔다고 뒤에 영향을 안 받죠. 그런 식으로 동전 던지기처럼 영향을 안 주는 걸 우리는 독립이라 하고요. 동전 던지기처럼 앞면이 2분의 1인 걸 1의 확률이랍니다. 2분의 1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항분포는. 그래서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중요한 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횟수란 말이 됩니다. 나옵니다. 이항분포는 뭐가 나온다고요? 횟수.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n번 중 몇 번 발생하느냐? 그죠? 그래서 0번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n번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횟수에 관한 내용이고, 그거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횟수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x는 np라고 쓰면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호로 나오면은 n이 10이고 p가 2분의 1인데요. 평균 항상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럼 이게 5가 나올 거고 분산은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이게 안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2.5가 나올 건데요.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는 이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 문제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게 x일 때 평균이 뭐다? 그럼 이건 똑같아요.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5라는 숫자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전을 10번 던지면은 앞면이 평균적으로 5번 나온다. 아시겠죠? 분산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냐 2.5 정도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생각하시면 돼요. 2.5번 정도. 일단 밑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이항분포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항분포 따른다. 몇 번? 9번인데 3분의 1, 한 번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평균이 뭐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NP니까 요 두 개의 곱을 하면은 3이 나올 거고요. 그죠? 분산은 9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러면은 2가 나올 겁니다. 즉 평균이 3이고 분산이 2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치료율이 3분의 1인 약이 있어요. 9명한테 그러니까 환자 1명 개개인한테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때 완치한 숫자를 x라고 한대요. 평균이 뭐냐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9 곱하기 3분의 1 하면 3이 나오는데 여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3이라는 숫자는 평균이 3이라는 거는 9명 환자한테 치료율 3분의 1인 약을 투여하면은 평균적으로 3번이 나온다. 이건 빅데이터랑 뭐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 번 이런 반복할 수 있을 때 여러 번 반복하면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까? 이런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여러 번 무한번 반복하면은 이게 몇 번 나올까? 이런 예측하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 개념도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처럼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횟수를 적어주고 한 번의 확률을 적어주면 됩니다. 횟수를 적어주고 한 번의 확률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n번의 시향을 하고 한 번의 발생 확률이 p일 때 우리는 q라는 거는 발생 안 할 확률이니까 1에서 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와요. 10번 중 4번 발생했다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번 중에 4번. 10시4. 그러니까 조합으로서 이게 조합 개념이 나옵니다. 10번 중에 4번. 또는 10번 중에 4번. 이런 개념이 들어가서 10번 중에 4번, 4번 발생하고 6번 안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동전을 3개 던지는데 나오는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3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숫자. 중요한 건 우리 여러 번 반복하는 횟수가 나오면 이항분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0, 1, 2, 3이라는 건 뭐냐면 3번 던져서 동전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입니다. 이 구하는 방법은 그냥 조합 개념이 들어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중에 0번, 앞면이 0번, 뒷면이 3번. 3번 중에 1번, 앞면이 1번, 뒷면 2번. 다 곱을 하면 됩니다. 3번 중에 2번, 앞면이 2번, 뒷면 1번. 3번 중에 3번, 뒷면 3번.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로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때 0번일 때 8분의 1, 한 번 나올 확률이 8분의 3, 이렇게 두 번 나올 확률이 8분의 3, 세 번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과 같이 반복될 때에는 평균은 두 개 곱으로 구한다 그랬으니까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 나오지 않아요? 두 개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야 될 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쏘고 곱을 하게 되면은 평균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n번 반복하고 한 번의 확률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평균은 무조건 곱을 해서 구하고 분산은 q까지 곱을 해주면 된다. q는 뭐다? 1-p 발생 안 할 확률을 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항정리, 이항분포라다 갑자기 조합이 나오죠?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 또는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개념이 등장해서 제가 물론 이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조금 더 수학을 이해하실 분 때문에 물론 시험 공부하시는 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항정리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a 플러스 b를 막 제곱을 여러 번 해서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죠. 파스칼 삼각형이라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 이런 걸 우리는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항계수들을 따오면은 이런 숫자에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가운데 두 개를 더하면 아래 숫자가 나온 이런 걸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개수들을 모으면은 1, 2, 1, 3, 3, 1, 1, 4, 6, 4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조합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게 왜 조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곱을 해서 두 개씩 곱을 해서 A, B, BA, BB, AA로 우리는 개수를 구해서 분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곱하기 이 두 개의 곱을 한다는 건 어쨌든 몇 칸이 있냐면 두 칸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결정을 해야 돼. 이게 A일지 B일지 이게 A일지 B일지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맞죠? 잘 생각해보면 A제곱이라는 건 여기서 A와 A를 꺼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제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B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다 A, B를 꺼내거나 B, A를 꺼내거나 어쨌든 A를 한 번 꺼내는 거와 같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B제곱이라는 거는 B를 두 번 꺼내는 거죠. B도 꺼내고 B도 꺼내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두 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두 칸 중에 둘 중에 A가 몇 개인지 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가 0개일 때도 있고 A가 1개일 때도 있고 A가 2개일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두 칸 있죠. 두 칸. 두 개 중에 0번, A가 0번, B가 2번. 왜냐 한 번씩은 그러니까 합쳐서 두 번은 나야 되니까. 두 개 중에 한 번, A가 한 번, B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제곱할 때 A 한 번, B 한 번 또는 뭐 A 한 번, B 한 번 이런 식으로 곱을 하는 거니까 이걸 조합 경우의 수와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개가 될 거건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A, B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엔 제곱이 아니라 먼저 3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일 때 하나, 둘, 세 칸이 나올 거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하나, 둘, 세 칸인데, 세 칸 중에 이게 0칸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BB일 때는 이렇게 0칸이 되고, A가 한 칸이라는 건 세 칸 중에 하나만 A면 되겠죠. 예를 들어 A, BB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BBA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BAA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A가 0칸인 경우, 1칸인 경우, 뭐 2칸인 경우, 3칸인 경우로 생각할 때면은 이 3칸 중에 A를 몇 개 뽑을 것인가로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확률이면은 발생할 확률, 안 발생할 확률은 2개 더해서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로 쓸 수 있는데 걔는 방금 정리했듯이 3칸이 있는데 여기서 P가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P가 몇 번, Q가 몇 번 세는 거와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3번 중에 0번, P가 0번, Q만 일어난 거고 3번 중에 P 1번, Q 2번 일어난 거고 3번 중에 2번, P 2번, Q 1번 3번 중에 3번, P 3번, Q 3번 1 나오니까 전체 확률이 나오니까 우리는 아하, 조합 개념으로 해서 조합 개념을 이용하면은 3번 중에 몇 번 일어났는지 곱을 쭉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그냥 몇 번 일어날 확률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n번씩 독립이고 여러 번 확률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 두 개의 곱이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 npq인데 이거는 1-p다. 그리고 한 번 x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한다. n번 중에 x번, p가 x번, q가 n-x번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n이 충분히 클 땐 이건 나중에 할게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30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는 뭐가 중요해요? 이런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p, npq를 넣게 되면은 평균 분산이 나오고 n이 충분히 크다. 30 이상일 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분포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중심극한 정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산, 기대값, 그 다음 평균, 도수 있을 때 없을 때 이걸 이해하셔야 통계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통계 개념을 접근하기 위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고요.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